여러분, 혹시 이 햄버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11월부터 미국 맥도날드에서 판매 중인 신메뉴인데요. 이 신메뉴에는 다른 햄버거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이렇게만 봐선 잘 모르시겠죠? 신메뉴 이름은 맥플랜트, 식육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식물성 고기버거입니다. 완두콩, 쌀, 감자 등으로 만든 패티가 들어갔죠. 최근 건강, 환경 및 동물보호 등의 이유로 채식을 하는 이른바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등장한 메뉴인데요. 이렇게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고기를 대체한 식품을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대체육을 비롯한 대체식품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현재 국내 채식주의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법적으로 어떤 제도에 영향을 받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식주의 종류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흔히 비건이라 통칭하지만 사실 비건은 채식주의자 전체를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비건 채식은 채식주의 종류 중 하나로 완전 채식주의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동물의 알, 유제품, 꿀 등 동물에서 얻는 모든 식품을 일절 거부하고 완전히 식물성 식품만 먹는 채식주의인데요. 이외에도 우유와 유제품은 먹지만 해물이나 달걀은 먹지 않는 락토 채식, 반대로 동물의 알은 먹지만 유제품은 먹지 않는 오보 채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대체육이라고 칭합니다. 대체육 또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콩, 밀 등 식물성 성분을 활용하여 만든 식물성 대체육과 소, 돼지, 닭 등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로 키운 동물성 대체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체육 중에서도 동물성 대체육은 배양육이라 표현하고 있죠. 국내 채식 인구수는 10년 전인 2008년에는 15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인 2020년에는 150만 명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완전 채식주의인 비건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시장 규모로 한번 볼까요? 2020년 기준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약 102억 원, 전년과 대비해 무려 24.3% 성장한 수치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시장 규모는 초입 단계 수준입니다. 국내 채식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 약 5,200만 명 중 1에서 3% 수준인데요. 비건 식품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비건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지 않아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육류 대체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육이 육, 즉 고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육류 식품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식물성 대체육을 축산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체육이 어떻게 표시되어야 축산물로 오인, 혼동하는 정도에 이르는지 구체화한 유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마땅히 처벌할 방안도 없는 것입니다. 식물성 대체육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8월 26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고 식품안전법제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래를 위한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대세로 떠오른 대체육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죠. 이주영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아직 대체육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안전한 대체육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까요? 미국은 식물성 대체육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검사, 라벨링, 포장, 수입 및 시설 안전을 감독하고 있고 미국의 식품사업자 단체인 식물기반식품협회에서 대체육을 위한 정의를 마련하고 자체적인 대체육 표시 기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배양육 같은 경우 미국 농무부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공동 규제 및 감독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생산 전후에 대해 구분 관리를 하고 있죠. 이유는 2018년부터 대체육, 배양육 등을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안전성 평가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역시 식물성 대체육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죠.
이에 비해 국내는 대체육의 정의와 범주는 물론 안전관리 기준과 상표 규정 등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까지 콩고기, 배양육 등 대체 단백질 식품에 대해서는 건전성 검토 및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국내 채식주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마련된 제도만으로는 국내 채식 소비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 규모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빠르게 성장하는 비건 시장과 그에 따른 제도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가치 중심적 소비 인식이 확산하면서 비건 시장은 점점 더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비건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전하고 의미있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인카드였습니다.